노트북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그녀를 조롱하듯 번쩍였다. 베로니카는 새로 고친 버튼을 100번째 클릭합니다. 3개월간의 고된 노력이 사라졌습니다. 사업계획, 재무전망,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등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라파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후 8시 45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그녀는 아래층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라파엘로는 잘난 체하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세실리아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가 완벽한 남자인 것처럼 아첨하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트리니티는 분명 신경 쓰지 않고 전화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거기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기대했고 라파엘은 그녀의 작은 사업 벤처에 대한 빈정거림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를 것이다. 베로니카는 눈물을 참으려고 눈을 깜빡이고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라파엘로가 자신의 추락을 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아니라 식당은 구운 닭고기 냄새와 로즈마리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숨이 막힐 듯 긴장된 분위기를 무시한다면 완벽한 전망입니다. 그래, 베로니카. 어머니가 샐러드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라파엘이 네가 아직도 그 사업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니? 베로니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일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라파엘로는 희죽희죽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여보, 우린 이미 얘기했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에서 노점상 노릇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려면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꽉 잡았다. 저는 MBA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아니면 내가 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시에 2가지 일을 하는 동안 잊어버린 것입니까? 이번에는 트리니티가 전화기에서 고개를 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불편한 듯 한숨을 쉬었다. 베로니카, 어쩌면 라파엘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아름다운 집이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편이 있다. 왜 실험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베로니카의 숨이 막혔다. 이건 실험이 아니니까요, 엄마. 나는 주의 깊게 공부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잠재적 파트너도 있고. 아, 유진? 라파엘은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상담사의 손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쓸모없는 것들을 집어넣고 있다고? 베로니카, 그는 법조계에서 내 관계에 접근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자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숫자를 잘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뿌리다. 베로니카의 손에 들린 포크는 거의 부러질 뻔했다. 그녀의 인내심의 벽이 깨지면서 온 세상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프레젠테이션이 삭제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라파엘로가 그녀를 내려놓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그녀를 작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포크를 조심스럽고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위층에서 확인해야 할 물건이 있어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의자에 앉아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다. 그녀가 전화기를 닫으려고 할 때 화면 구석에 있는 작은 메시지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무단 원격 액세스는 오후 2시 14분에 감지되었습니다. 숨이 멈췄다. 그때 그녀는 슈퍼마켓에 있었다. 그녀는 손이 떨렸고 전화기를 움켜쥐고는 재빨리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내일을 위한 준비됐나요? 당신이 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베로니카의 미소가 서서히 떠올랐다. 라파엘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꿈을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로니카는 이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저녁 식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은행에서 보낸 증명서를 꺼냈다.
그 안에는 라파엘로가 결코 알지 못했던 글이 새겨져 있었다. 승인된 사업대출 100,000달러. 몇 달 동안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라파엘로 몰래 조용히 돈을 모을 계획을 세웠다. 이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길입니다.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라파엘의 잘난 체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마침내 베로니카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라파엘로는 전화기에서 고개를 들어 반쯤 미소를 지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들었다. 다만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뿐이다. 식사는 라파엘로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히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베로니카가 게임을 시작한다. 오후 11시 30분. 라파엘은 베로니카가 창가에 서서 한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보는 동안 휴대전화를 스크롤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맞아요. 오전 6시에 데리러 오세요. 차에 타? 아가씨. 이제 그의 커리어를 망칠 때입니다. 베로니카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라파엘 곁에 침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야간 조명을 끄기 전에 그녀는 속삭였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내일은 나 자신이 될 거야. 오전 6 PM 베로니카가 한때 집이라고 생각했던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본 것은 후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통제당했던 덫에 걸렸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작아야 한다고 믿었던 여성의 모습을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레일라는 차창을 내리고 희죽희죽 웃었다. 차에 타세요, 아가씨. 오늘 아침에 부숴야 할 회의가 있습니다. 베로니카는 노트북을 손에 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에 탔다. 그들은 작은 스타벅스에 멈춰섰다. 커피가 먼저야. 레일라가 문을 비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자신있게 회의실을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로니카는 웃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괜찮아? 레일라가 커피잔을 자기 쪽으로 밀며 불었다. 그냥... 베로니카가 식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하며 살았어. 나는 지금 수백만 달러의 투자자들이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라파엘은 여전히 나를 멍청한 주부라고 생각하고 있어. 레일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다면 그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 온 모든 여성들을 위해 이 일을 하십시오. 베로니카는 커피잔을 움켜쥐었다. 레일라의 말이 옳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자신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의 여왕님. 그는 베로니카를 위해 의자를 꺼내며 말했다. 지배할 준비가 되셨나요? 베로니카는 웃었고 불안감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는데 긴 탁자, 6명의 유력 투자자, 그리고 그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다. 이전에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고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좋은 사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치, 분석,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각 예측,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인상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한 연로한 투자자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 왜 내가 이 일을 할 만큼 단호한 거지? 베로니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도록 내버려두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충분히 잘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수천 개의 중소기업을 위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잠시 침묵의 순간,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투자합니다. 베로니카는 300만 달러의 투자 계약서를 들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라파엘로가 보낸 메시지를 열고 대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다. 오늘 아침의 발표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아내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신호입니다. 그 점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라파엘의 번호를 차단하고 레일라에게 돌아섰다. 가자. 그녀는 거리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세워야 할 회사가 있습니다. 오전 6컴 베로니카는 새로 임대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텅 빈 벽과 페인트가 흩뿌려진 바닥을 훑어보았다. 호화로운 책상도 큰 회의실도 없었고 접이식 의자 몇 개와 임시로 만든 접이식 테이블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일라가 따뜻한 커피 2잔을 손에 들고 도착했다. 사장님, 오늘은 뭐가 있죠? 베로니카는 커피 냄새와 새 나무 냄새가 섞인 것을 느끼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오늘 우리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좋은 소식은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투자금이 48시간 이내에 지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제품의 베타 버전을 출시할 때까지 정확히 3주가 남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투자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일라가 꾹댔다. 3주? 베로니카는 흔들리지 않았다. 좋아, 그럼 당장 일을 시작해야겠어.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걱정 안 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그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팀을 구성하고 공급업체에 연락하고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베로니카는 매일 깨어 계약서를 읽고 문서를 편집하고 이메일을 작성하고 파트너를 만나고 피곤한? 예.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로젝트 10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로니카의 전 남편인 라파엘로가 사무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그의 거만한 자세와 조롱으로 가득 찬 눈을 보았다. 레일라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경비원을 불러도 될까요? 베로니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그녀는 걸어 나갔다. 라파엘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그는 팔짱을 끼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중소기업에 대해 들었습니다. 300만 달러? 정말 인상적이에요. 베로니카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라파엘은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투자자를 속일 수 있지만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베로니카는 웃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정말 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라파엘이 정정했다. 그건 내가 실패할 때야.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밌는 거 알아, 라파엘? 내가 실패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너야. 포기를 생각할 때마다 내 꿈을 보고 웃어주던 네가 생각나거든.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라파엘로의 얼굴이 가라앉았다. 베로니카, 너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밖에 서서 지켜봐. 그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등을 돌리고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레일라가 희죽희죽 웃었다. 글쎄, 그는 소문보다 더 나쁘다. 베로니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괜찮아요. 이제 그는 내가 그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감 시한이 일주일 남지 않았을 때 베로니카의 팀은 소프트웨어의 보안 버그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때 고치지 않으면 투자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유진은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젠장, 이거 고치려면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해. 레일라는 걱정했다. 베로니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팀을 바라보았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녀와 팀 전체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서둘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그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안 왔다.
하지만 목요일 아침에 유진은 사무실에서 효과가 있어요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 베로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들이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베타 출시 날짜. 팀 전체가 회의실에 모여 첫 번째 고객의 피드백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왔다. 이 제품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수백 개의 긍정적인 피드백. 레일라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해냈어. 유진은 베로니카와 악수를 했다. 이제부터 아무도 더 이상 당신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축하하고 있는 방을 둘러보았다. 라파엘로의 생각은 틀렸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베로니카의 회사는 초기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비즈니스 기사는 그녀를 주목해야 할 스타트업 CEO라고 칭찬했고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확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레일라는 사무실로 걸어들어가 탁자 위에 잡지를 던졌다. 이거 읽어봤어? 베로니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표지에는 그녀의 이미지가 있으며 제목은 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된 아내에서 $100만 사업가로 베로니카 휘트니의 이야기.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지? 레일라가 웃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축하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다. 경고를 안에서 미안해.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베로니카는 얼어붙었다. 라파엘.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들어섰지만 뭔가 다른 절망의 표시일까? 경비원을 불러도 될까요? 레일라가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며 물었다. 베로니카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라파엘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예전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아니었다. 저는 그저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베로니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파엘로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당신의 로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 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의 뻔뻔스러움에 레일라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농담하는 거지? 베로니카는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라파엘로. 한때 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그저 멍청한 몽상가일 뿐이라고 말했던 너가 이제 나와 협력하고 싶어 하는 거지? 라파엘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우리는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로니카는 몇 초 동안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시죠? 생각해 볼게요. 라파엘의 눈이 빛났다. 좋아. 나는 당신이 지옥이 얼어붙은 후에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나를 방해하려는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아요. 베로니카는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한때 나를 얕잡아 보았던 남자가 돌아와서 내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녀는 일어서서 경비병들에게 손짓했다. 끝났어, 라파엘로. 다시는 돌아오지 마. 마지막 배신자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라파엘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임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위기가 닥쳤다. 유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회의실로 들어섰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베로니카는 입을 열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객 데이터가 도난당했습니다. 신생 라이벌 회사, 그녀의 브랜드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가진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는 고객의 이메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레일라가 물었다. 베로니카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사브리나. 그녀의 여동생. 베로니카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브리나와 대면해야 한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여동생을 찾았다.
베로니카가 들어오는 것을 본 사브리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있잖아, 안 그래? 베로니카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리에 앉았다. 나는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데 라파엘은 고객 데이터를 이전하는데 거액의 돈을 제시합니다. 베로니카는 익숙한 고통을 느꼈다. 다시 한번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지 않고 나를 팔아넘긴 거야? 사브리나는 고개를 숙였다. 베로니카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내가 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어, 사브리나.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신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사브리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뭘 하실 건가요? 베로니카가 일어섰다. 당신의 결정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보세요. 베로니카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동기부여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각 고객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가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변호사 팀을 고용하고 라이벌 회사를 데이터 도난 혐의로 고소했으며 라파엘에게 그녀의 사업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것에 대한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3주 후 라이벌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라파엘로는 다시 한번 패배했다. 그리고 사브리나는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베로니카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베로니카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파엘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베로니카의 회사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은 3배로 늘었고 투자자들은 자본을 쏟아부었으며 베로니카는 많은 권위 있는 비즈니스 잡지에 실렸습니다. 오늘 그녀는 대규모 컨퍼런스의 무대에 서서 사업가와 투자자로 가득 찬 강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것이 그녀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계산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라파엘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베로니카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상한 숫자입니다. 여보세요? 힘내, 베로니카. 그녀는 숨을 멈췄다. 낯익은 목소리가 줄의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라파엘. 뭘 원하세요?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인상적이다. 무명의 주부에서 $100만 CEO로.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아.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뭐? 라파엘로는 목소리를 낮췄고 그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두 빼앗길 수 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악몽이 시작되었다. 회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져 고객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일련의 고객들이 베로니카의 회사와 동일한 정책 및 제품을 가진 새로운 회사에 의해 초대됩니다. 레일라는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화가 나서 신문을 탁자 위에 던져버렸다.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 첫 페이지에는 그들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CEO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베로니카 휘치니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 베로니카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정말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종류의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는 동맹이 있다. 베로니카의 엄맛? 아이? 유진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던졌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사브리나. 그녀의 언니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배신했다. 베로니카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사브리나가 다시 자신을 팔아넘긴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새로 설립된 라이벌 회사의 사무실로 곧장 차를 몰고 갔는데 그곳에는 현재 사브리나가 일하고 있었다. 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본 사브리나는 당황하여 일어섰다. 베로니카, 뭘 하러 왔어? 베로니카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져버렸다. 설명해봐. 사브리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또 이유야.
베로니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난번엔 돈 때문에 널 배신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사브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라파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당신 같은 CEO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베로니카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당신은 단지 당신의 회사를 파괴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CEO가 되기로 선택했습니까? 사브리나는 몸을 떨었다. 라파엘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베로니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종하기 쉬워요. 사브리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베로니카는 오랫동안 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녀는 뒤늦은 후회를 남기고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 베로니카는 슬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녀는 팀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단계,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유포, 고객 절도 혐의로 라파엘의 회사를 고소합니다. 2단계, 미디어를 확장하고 라파엘로가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한 실화를 말하십시오. 3단계, 새로운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고객이 라파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2주도 채 안 되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라파엘의 회사는 일련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언론은 그의 더러운 속임수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 고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워진 상태로 베로니카를 다시 찾습니다. 라파엘로는 다시 한번 패배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이는 희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그는 발표했다. 베로니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요? 라파엘로. 유진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사를 보여주었다. 라파엘 휘트니는 그가 설립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모든 단어를 읽었다. 레일라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래서 다 사라진 건가요? 베로니카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통제력을 잃었다. 베로니카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녀의 회사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매출 400% 증가 다른 세계주로 지사 확장, 주요 벤처 캐피털 펀드로부터 5천만 달러 투자 유치. 그러나 그 기쁨의 한가운데서 그녀를 사진 속에 서게 한 부름이 있었습니다. 사브리나. 그녀는 두 번째 배신 이후 언니를 차단했지만 사브리나는 여전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베로니카 자매님. 당신을 만나야 해요. 사브리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베로니카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브리나에게 빚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 사브리나는 그녀를 얼어붙게 하는 말을 했다. 언니, 라파엘이 또 널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회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브리나에 따르면 그는 베로니카의 이름을 이용해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고객들이 그녀의 회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수상한 투자자 그룹과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다. 베로니카의 명성을 떨어뜨려 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사브리나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이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베로니카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했어? 사브리나는 숨이 막혔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흐느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라파엘이 나를 조종하도록 내버려뒀다. 하지만 지금은 술이 끊어졌어요. 베로니카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언니를 다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베로니카는 화를 내는 대신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핵심팀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레일라,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유진, 전략이사. 회사의 법률 고문 라파엘로의 계획을 들었을 때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아직 이 파워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요, 베로니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끝장낼 것입니다. 1단계, 베로니카의 법무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라파엘을 브랜드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2단계, 시장에 직접 공략하기. 레일라는 재빨리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해
라파엘로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라파엘로의 더러운 계획을 홍보했다. 3단계. 유진의 치명타. 베로니카가 수백 명의 투자자 앞에 서서 소문을 해명할 기자회견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기자회견은 도시에서 가장 큰 호텔에서 열렸다. 기자, 투자자, 대기업 종사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베로니카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빛이 그녀를 비췄다. 더 이상 과거 라파엘로에게 짓밟혔던 여성이 아닌 강력한 여성 CEO가였다. 그녀는 진실로 시작합니다.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우승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모두 라파엘과 그의 동료들이 만든 가짜 회사의 증거입니다. 정면 인력극. 강당이 떠들썩했다. 그가 연설을 마치자마자 강당 바닥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혼자 둘 수 없어, 베로니카? 라파엘로는 그곳에 서서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라파엘의 입을 기다리지 않았다. 기자들이 달려들어 베로니카가 방금 공개한 증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의심스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한때 그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라파엘 씨, 설명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파엘 짠 루이. 그는 베로니카를 돌아보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베로니카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가갔다. 알아요. 기자회견 후 라파엘로는 공식적으로 소송을 당해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몇 달 후 베로니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파엘로는 모든 자산을 잃었고 파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브리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사브리나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언니,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로니카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여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진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라파엘로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서서 그들을 넘어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베로니카가 이 싸움을 어떻게 끝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었다면 사브리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의심할 때 당신의 성공이 가장 강력한 답이 되게 하세요.